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복통, 그 중에서도 특히 과민성 대장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중심으로 한번 좀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거나 트림과 방귀가 잦아요. 이런 증상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인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것들은 어떠한 복통이 있으면서 변의 형태가 바뀝니다. 설사일 수도 있고 변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화장실을 가서 대변을 보고 나면 증상이 좋아져요. 여기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관 질환은 크게 보면 구조적인 질환이 있고요. 하나는 기능적 질환이 있습니다. 구조적 질환이라는 거는 암이 있다, 염증이 있다, 위염이 있다. 이런 것들은 보면 내시경을 본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요. 기능성 질환은 검사를 해도 나오지가 않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뇌장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브레인 겉 엑시스라는 것인데요. 뇌랑 장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우리가 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릿속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신경계를 통해서 장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떠한 심리적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찾기도 하고요. 장내 세균이라든가 면역계라든가 이런 데서 찾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일단은 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좀 봐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평소 긴장을 하게 되면 뭘 먹어도 설사를 해요. 모의고사나 수능 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증상도 치료법이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한테 이런 환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조금 여유 있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놀랐어요. 놀라면 어떻게 되시죠?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심장 문제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 걱정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에 영향을 미쳐서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든가 느려짐으로써 나타나는 2차적인 반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좀 릴렉스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료로서 이제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기름기 많은 음식 같은 것 좋지 않겠죠. 라면 같은 거 좋지 않겠죠. 가공류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식선에서 음식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포드맵이라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일부 장내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서 대장까지 가게 되면 유해균들이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면 발효가 돼서 가스가 많이 돼요. 장에는 조금 안 좋습니다. 내가 좀 장에 민감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일에서는 바나나, 오렌지, 딸기, 채소는 고구마, 감자, 토마토, 곡류는 쌀, 유제품은 유당 제거 우유는 권장드리고 또 사과, 배, 수박, 망고, 체리, 복숭아, 채소는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밀보리, 우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요. 생각만큼 많은 효과 보지 못하는 게 아직까지 의학의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하고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근본적인 치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산균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려고 하는데 시중에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이 장내에는 균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유익균, 유산균이라고도 하고요. 유해균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균주가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질 때 특히 유해균이 많아질 경우에는 설사라든가 변비라든가 아니면 복통이라든가 이러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려고 그러는데 종류가 너무 많죠. 저도 참 고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락토바실러스라든가 비피도 박테리움만 있으면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러한 유산균들이 장내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달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게 좋고요. 언제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게 뭐 여러 얘기가 많은데요. 통일된 거 없어요. 방송에서는 어떨 때는 식전에 먹으라고 하고 어떨 때는 식후라고 그러는데요. 드시고 싶을 때 드시라. 그 다음에 유산균에 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야채라든가 이런데 과일에 많은 식이섬유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드시면 유산균들이 그런 걸 먹어서 쉽게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당 성분이 조금 덜 들어간 것들을 선택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식생활이 불규칙적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변도 안 좋고 복통도 생기고 민감하게 장도 반응하게 되는데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좀 릴렉스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치료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헤.